안녕하세요. 인간 4개의 그림자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 여기 저희 공연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문, 비행기 모드, 전원 오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사진, 동영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대신 본무대가 끝난 후 커튼콜부터는 촬영이 가능하니 그때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물과 음료를 포함해 취식이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난 후 배우와의 만남은 1층 로비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1층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저희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꽃이 되었다. 선생님! 깜짝이야. 아, 세빈이 왔구나. 뭐하고 계세요? 뭐 하긴? 꽃밭에 물 주고 있었지. 근데 이거 빈통인데요? 아, 내 정신 좀 봐. 내가 그만 시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여기요. 이걸로 뿌리세요. 그래. 선생님 꽃들 시들잖아요. 그래. 세빈이밖에 없네. 아, 고마워. 선생님! 거긴 돌이잖아요. 아, 돌밭에 물 줄 뻔했네. 아유, 이끼 생길라. 꽃들아, 물 먹자. 제발 그만 좀 해! 도전! 그놈의 도전이 뭐길래 자꾸 도전 타령이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전. 그것은 그저 옛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옛것을 칭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다. 고전. 챗GPT께서 말씀하시길 옛고 책전 오래된 것들 중 여전히 본보기가 되는 것. 시대를 넘어 꾸준히 읽히고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고전 좋아한다는 애가 사전 안 찾고 AI를 돌리냐? 뭐? AI? 그게 뭐야? 줄도까? 그건 모르겠고 여튼 고전이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지. 세 글자로 레전, 네 글자로 명불허전, 다섯 자로 알겠어. 고전 만세. 아무래도 고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요즘 고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대학로만 가면 다 웃기고 다 사라고 다 감동이야. 포스만 봐도 섹시 코미디언고 사내연애 이야기. 이제 그런 것만 봐도 피곤하지 않아요? 관객이 원하잖아. 무거운 이야기 하면 다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하세요? 이러지. 재밌거나 자극적인 소재가 돈이 되니까. 돈? 그게 문제예요. 돈 싫어? 아니, 좋아. 돈도 좋은데 제가 아쉬운 건 계속 힐링만 팔고 있는데 정작 위로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웃음 뒤에 아무것도 안 남는 공연이 너무 많아요. 그냥 비어있는 느낌. 그러게. 난 연극을 보고 난 뒤에
가슴 한켠에 어떤 질문이 피어날 때 그게 연극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 욕망, 사랑, 질투. 진짜 올드한 단어들이다. 그런 단어들 요즘 아침 드라마에서도 잘 안 써요. 그래. 그럼에도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직도 공연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 욕망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다 미치고 그래도 우린 이걸 연출해야 돼. 마치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듯이. 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럼 믿지. 결국 달라진 건 표현 방식뿐이야. 너희는 SNS로 자기 감정을 쓰고 우린 술집에서 울면서 연극 얘기를 했지. 결국 다 같은 짓이야.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끝내 자기 마음 하나 못 다루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얘기가 결국 옛날 얘기라는 거네요? 옛날 이야기라서 좋은 거야. 지금 시대엔 다들 너무 빠르잖아. 빨리 만들고 빨리 유행하고 빨리 잊혀지고. 근데 연극은 달라야 돼. 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해. 그렇죠. 근데 이번엔 왜 하필 비극이에요?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또 보통을 꺼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되짚어 봐야지. 행복한 척하는 이 세상에서 고전을 통해서. 이 작품은 결국 우리 안의 이야기일 거야. 연출하며 배우들과 함께 무너질 거고 누가 햄릿인지 누가 오셀로인지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 좋다. 그럼 이제 진짜 리허설을 해보자. 각자 배우들과 함께 바람이 예리하게 기분을 파고들어도 물어뜯고 찌르는 듯한 바람입니다. 지금 몇 시지 브레이쇼? 아직 12시는 아닙니다. 아니야. 힘들고요장님. 아니 벌써 종이 쳤는걸? 그래? 듣지 못했는데. 그럼 망령이 막 세운 대로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군. 저게 뭐죠? 왕이 광란의 축제왕이라 술을 들이킬 때마다 부치고 나팔불 그 음주를 축복하세. 그게 발레인가요? 아 그렇고 말고 하지만 내 생각엔 내 비록 이 나라 태생이라 이런 습관이 몸에 배긴 했지만 그런 습관은 지키기보다는 깨지는 것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대가리가 깨지도록 험하시니 동서 여러 나라 사람이 우리를 술꾼이라고 부르고 돼지라고 몰아붙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룩한 최고의 공적인들 저렇게 되면 그 명성의 알맹이는 상실되고 마는 걸세.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네. 태어날 때부터 성품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기야. 그건 개인의 잘못은 아니겠지. 태어날 때 품성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성격상의 결함이 지나치게 자라서 이성의 울타리와 성체를 넘어버린다던가 어떠한 버릇이 너무나 도를 넘어 만인의 원고란 이범들을 해친다고 할 때에는 그 특수한 결점 때문에 모든 고상한 미덕마저 비방을 받게 되는 걸세. 그 티끌만한 결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대단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야. 저것 봐 공주님 나타났어요. 손주신명의 쉐이고 보여주시오. 구원의 정령이냐 저주받은 악령이냐 하늘에서 전기를 품고 왔건 아기가 있건 자비심이 있건 간에 무엇을 묻고 싶은 자세로 나타난 이상 내 말을 걸어주겠다.
그대를 햄릿, 덴마크의 국왕이신 나의 아버지라 부르겠다. 대답을 해봐. 의혹에 찬 이 심장이 터지지 않겠다. 신성한 예실거쳐 매장된 몸이 어찌 수위를 찢어버리고 나타났는가? 정중하게 모신 무덤이 왜 그 대리석 아가리를 벌려 그대를 다시 뱉어냈는가 말해봐. 그대 이미 죽은 시체가 다시금 완전 무장을 하고 구름 사이 달빛 아래 나타나 이 밤을 스산하게 만드니 이게 무슨 뜻이냐? 자연에 우롱당하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은 저희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같이 나가자 공주님을 부르는데요. 마치 공주님 한 분에게만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보세요. 얼마나 예의 바르게 좀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손짓하는지. 그렇지만 같이 가선 안 됩니다, 공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말을 안 할 모양이야. 따라가야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섭게 뭐야? 반응하지도 아깝지 않니 생명인데. 내 영혼도 조각난 불멸인데 저게 무슨 짓을 하려고. 또 손짓을 하는 건 따라가야겠어. 공주님, 저것이 공주님을 극렬한 바다를 고비보는 무수한 절벽 끝으로 이끌어서 공주님의 맑은 이성을 낚아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심하세요. 바다를 내려다보면 이렇다 할 이유 없이도 뛰어내리고 싶은 절박한 환상에 사로잡히니까요.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어. 쫓아가야겠다. 가시면 안 됩니다, 공주님. 손을 놔. 진정하세요. 가시면 안 돼요. 운명이 나를 부른다. 인물 모든 혈관이 사자의 불처럼 탄탄해졌다. 놓으라니까. 나를 막는 자는 귀신을 만들겠다. 비켜. 너를 따르겠다. 혼돈에서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군. 따라갑시다. 복종만 할 겨를이 못 되니까. 덴마크에 그 무엇이 썩고 있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더는 못 가겠다. 듣거라. 그러자. 유황의 불타는 화염 속에 이 몸을 맡길 시간이 임박했다. 불쌍한 망령. 동정이란 집어치우고 내 얘기를 명심에 들어. 말해봐. 들을 차비가 돼 있다. 듣고 나면 꼭 복수해야 한다. 뭐라고? 난 네 애비의 망령이다. 밤에는 주어진 시간에 잠시 나왔다가 낮엔 살아생전 지은 죄가 불타서 씻겨질 때까지 이 불 속에 갇혀지는 운명이다. 지옥 생활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만 한마디만 듣는다면 네 혼은 정리를 끊지 못할 것이야. 네 젊은 피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고 네 두 눈은 별처럼 성자의 손 튀쳐나올 것이고 내 말끔히 빗겨진 머리카락, 성난 멧돼지 털, 바늘 모양처럼 솟구칠 것이다. 허나 영혼의 비밀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겐 들릴 수 없다. 들어라 내 얘기를 들어. 네 애비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더욱 비열한 살인자에게 복수를 해다오. 살인. 살인은 어차피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더럽고 비정하고 비열한 살인이다. 우리의 생각과 사랑의 날개가 쫓지 못할 신속한 속도로 빨리 알고 싶다.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네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 젖은 강가에 뿌리박고 있는 살찐 잡초보다도 네 감각은 분할 것이다. 자, 햄릿,
내 얘기를 들어봐라. 난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 내 죽음에 대한 거짓된 정보에 덴마크 온 백성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 내 딸아, 네 예비를 문 그 독사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예감이 숙부가 그렇다. 그 불륜과 음란을 일삼는 자, 마법사의 간교야 반역의 소질에 익숙한 그 자는 그 간교와 소질로 여자를 유혹하는 재주를 길렀으니 그리하여 가장 정숙할 것 같던 왕비 네 애미의 마음을 그 창피한 욕정의 틈으로 이끌었다. 햄리, 이게 무슨 교환이란 말이다. 결혼식장의 서약을 옷이 지켜 왕비를 오롯이 사랑한 나를 버리고 그 천성이 훨씬 더 못한 악당에게 품에게 들어갔다니. 그러나 진정한 정조란 음탕이 하늘의 모양을 하고 유혹하여도 동하지 않듯 음탕한 계집은 환희에 단 천사가 짝이 되어도 그 신성한 이물의 실증을 느껴 쓰레기를 파먹는 겁니다. 새벽 바람이 올 것 같아. 짧게 얘기하마. 내 오후에 일과가 그렇듯이 그날 오후도 난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숙부가 그 편히 쉬고 있는 틈을 타 무서운 해고나 독약병을 들고 자며 내 귀 속에 그 살을 녹일 듯한 액체를 부어넣었어. 그 독약은 피해는 살인적이라 내 몸속 동맥을 숨처럼 돌고 돌아 우유에 식초를 뿌린 듯내 맑고 깨끗한 피를 응결시켜버렸다. 그리고 난 이 꼴이 되었다. 내 말끔한 피, 순식간에 부스럼을 뒤덮여 문둥이처럼 끔찍하고 저주받은 꼴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내가 잠든 사이 내 생명도 내 왕관도 그리고 왕비도 모두 동생에게 빼앗겨버렸다. 내 죄가 한참일 때 성례도 대회도 인종의 성의도 내 죄에 대한 고해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죄를 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신 앞에 끌려갔구나. 무섭고 무서운데 무서운 게 아니야. 헨리, 헨리, 너에게 효성이 남아있다면 이 일에 절대 묵고하지 말라.
덴마크 왕실의 진실을 음란하고 저주받은 자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 그러나 일을 서두르다 보면 마음이 흐려져. 백연아, 네 애비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늘의 심판에 맡겨두고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가시에 찔려 아픔을 닫으러 네 어미는 내버려둬라. 작별을 해야겠다. 반딧불에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저 하늘이 밝아오는 걸 보니 새벽이 올 모양이다. 잘 있어. 헨리, 나를 잊지 마라. 하늘의 모든 정령이시여, 대지여, 무엇이더라? 지옥도 불러낼까? 쓸데없는 소리. 악착같으란 마음아, 이 근유가 폭삭 냈지 말고 굳게 버티어서 잊지 말라고. 불쌍한 망령, 제 아무리 당황한 네 머리지만 기억이 차지할 자리는 있다. 내 기억의 시초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기억이랑 싹 지워버리겠다. 책 속의 격언, 어릴 때 보고 기록한 모든 사상과 인상이랑 일소해버리고 너의 그 명령만이 내 뇌리의 책 속에 남게 될 거야. 물론 그래야지. 사악한 여인, 악당, 네 손을 찢는 저주받았다.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다. 나의 시첩에 미소를 짓고 웃는 자도 악당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덴마크에선 그럴 수 있을 거다. 자, 숙보, 바로 이렇다. 내 좌우명이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를 잊지 말라. 맹선은 끝났다. 공주님! 공주님! 현익공주님! 제발 무사하시기를. 어이, 여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님? 뭡니까 공주님? 멋있었어.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감히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비밀을 지키겠나?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공주님. 덴마크에서는 악당치고 부강무도하지 않은 자는 없어. 망령이 그런 말을 하려고 무덤에서 튀어나왔을 리 없습니다. 올바른 것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절대로 공주님. 아니지. 맹서를 해주게. 이 칼에 걸고 맹서. 이미 맹설을 한 겁니다. 이 칼에 걸고 맹서하라니까. 맹서하라. 쉬어! 좀 쉬어, 불안한 망령아. 자, 친구들. 내 우정으로 자네들에게 신의를 다짐하겠네. 이 엠밋이 비록 불우한 인간이긴 하지만 내 우정과 신의로 보답을 할 수 있겠지. 같이 들어가지. 이 세상 관절이 흐트러졌어. 이 저주받을 운명. 내가 이 관절을 제자리에 맞추게 태어났노니. 같이 가지.
내가 용기 한 장면밖에 몰라. 와, 너 대박이다. 그럼 넌 알아? 알지? 뭔데? 아버지의 원수를 알게 된 햇닛은 복수를 고민하다가 결국 왕국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버리고 말지. 완전 도파민 터지는데? 내가 더 도파민 터지게 해줄까? 이것보다 더 도파민 터지는 게 있다고? 햇닛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번엔 반대야. 생각하기 전에 손부터 나간 인간이거든. 일단 해치우고 나면 그 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빨리 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세에는 늘 심판이 따르는 것. 피를 부르면 그 피가 우리를 다시 덮칠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의 씨는 독배를 준비한 자의 목에 독을 퍼붓는다. 왕은 나를 이중으로 신뢰하여 여기에 와 있다. 첫째, 나는 그의 근친이고 신하로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입장이다. 둘째, 나는 이 집의 주인, 암살자의 침입을 막아야 할 입장인데 나 자신이 칼을 드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게다가 그는 온화하고 정의로운 왕이다. 그의 덕과 위엄은 하늘에 닿아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그의 죽음을 한탄할 것이야. 나는 그에게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 다만 내 안의 욕망, 그 끝을 모르는 야망이 나를 밀어붙일 뿐이다. 그 욕망은 단숨에 말 안정에 올라타려다 너무 높이 뛰어올라 결국 발을 헛디뎌 반대편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야. 웬일이오? 무슨 문제라도? 전하께서는 식사를 거의 다 드셨습니다. 왜 연회장을 나가셨습니까? 전하께서는 나를 찾으셨어? 그걸 모르고 계셨사옵니까? 이 일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도록 합시다. 전하께서는 최근 나에게 새로운 명예를 베풀어 주었소. 그리고 나는 무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그러니 그것을 재빨리 벗어던질 것이 아니라 몸에 걸쳐서 새롭게 그 광채가 빛나도록 하고 싶소. 그렇다면 당신께서 몸소 착용하셨던 그 희망이라는 옷은 술에 취해 있었사옵니까? 그 희망은 그 후 잠들어 있었사옵니까? 저에 대한 당신의 애정도 고작 그 정도인 것으로 알겠사옵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용감하게 실행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중요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으면서도 갖고 싶다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기 무섭게 나로서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생선은 먹고 싶지만 물에 들어가기 싫은 고양이처럼 스스로 생각해도 비겁한 생활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제발 그만해 두시오. 나는 대장부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지만 감히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자는 대장부가 아니오. 그렇다면 그런 중대사를 당신으로 하여금 저에게 제안하게 했던 것은 무슨 짐승이었던가요? 그 포부를 피력하셨던 바로 그때야말로 당신께서는 대장부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때보다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시면 훨씬 더 대장부답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장소도 적당치 못하였지만 어떻게든 그 두 가지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보니 이 절호의 기회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본 적이 있어서 제 젖을 빠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처럼 맹세를 했다면 그 어린 것이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글방글 웃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빨도 나지 않은 말랑말랑한 잇몸에서 제 젖을 빼내고 매어쳐서 머리를 부숴버렸을 것이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실패를 하다니요! 용기라는 이름의 활수위를 팽팽히 잡아당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패한 일 없습니다. 벙커 나원께서는 그는 진종의 고된 여행을 하고 난 뒤라 그만큼 더 깊이 잠이 들 것이옵니다만 그의 침실을 지키는 두 시종은 제가 포도주로 죽배를 거듭하게 하여 더 깊이 골아떨어지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들의 두뇌를 지키는 기억력과 이성은 증기와 같이 몽롱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것들이 돼지처럼 잠이 들어 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아무 방비도 없는 벙커너에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부인은 사내 아이만 낳으시오. 왜냐하면 부인 그 대단무쌍한 기질로 인해 사내 아이밖에 만들지 못할 터입니다. 왕과 같은 방에 자고 있는 두 시종들에게 피치를 해두고 바로 그들의 단검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소행으로 믿어지지 않겠소? 왕의 회사를 아는 즉시 우리가 큰 소리로 울고불고 법석을 부린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달리 생각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결심했소. 이 끔찍한 일을 성취하는 데 내 전부를 걸겠소. 자, 갑시다. 마음속의 거짓은 허위의 칼로 감추고 가장 진실한 표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입시다. 시종들을 취하게 한 이술이 나를 더 대담하게 해줬고 그 자들을 잠들게 한 것이 내 가슴에 불을 지펴놓았다. 무슨 소리지? 골뱅이 소리가 잘 자라고 충고에 의무란 인사를 하는 불길한 밤의 야경꾼이야. 영주님은 지금쯤 그 일을 하고 계실 테지. 문은 활짝 열려있고 만취한 시종들 맡은 바 임무를 조롱하듯 코를 골고 있다. 내가 그들의 밤술에 막취제를 넣어두었으니 지금쯤 죽음의 신과 삶의 신 그 둘을 놓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다투고 있을 게다. 누구냐? 무슨 소리야? 저런 시종들이 깨어나서 이를 그르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를 도모하려다가 성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이다. 저 소리는 내가 그들의 단검을 빼놓아 두었으니 그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리가 없다. 잠든 왕의 모습이 아버님을 닮지 않았던들 내가 해치웠을 것을. 여보, 해치웠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돌뱅이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언제? 방금. 내가 내려올 때 말이야? 네, 아랫집에 누구 살고 있어? 도멜베인이에요. 이 무슨 처참한 꼴이야. 처참한 꼴이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니 다른 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하였소. 마치 살인자의 손을 하고 있는 나를 보기란 듯이 말이오. 그들의 공포에 질린 기도를 듣고도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왜 나는 아멘이라고 못했을까? 나야말로 신의 가호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인데 아멘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미쳐버릴 거예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 이제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맥베스는 잠을 죽여버렸다. 그 죄 없는 잠을 얽히고 설킨 명주 실타래 같은 근심 걱정을 보는 자, 매일매일 삶에 죽으며 고달픈 노동의 피로를 실어주는 모병물, 상처 입은 마음의 평화와 대자연의 최고의 자연.
다치고 있어. 이제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맥베스는 영영 잠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영주님, 이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주님의 고귀한 기력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자, 물을 좀 가져다가 그 손에서 그 더러운 죄의 증거를 깨끗이 씻어보십시오. 왜 그곳에서 이 단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다시 가지고 가세요. 다시 가져가서 그 시종들의 얼굴에 비치를 해놓으세요. 다시는 가지 못하겠어.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겁이 나어. 감히 나는 그곳을 다시 보지 못하겠어. 참으로 나약한 생각도 다 하십니다. 그 단검들을 이리 주십시오. 잠든 자와 죽은 자는 그림에 불과한 것. 그림에 그려진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아직도 그가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 피를 시종들의 얼굴에 칠해놓겠습니다.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야 할 터인 모양이에요. 어디서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가?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놀라니? 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이 손꼴은 또 무엇이란 말이야? 두 눈 안에 잡아 뽑는 것 같구나. 태양의 물을 다 동원한들 이 비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도리어 온 세상에 대해 넘치는 물왕국의 물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바다의 푸른빛을 새빨갛게 바꾸어 놓으리라. 제 손도 영주님의 손과 같은 빛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주님처럼 그렇게 겁에 질려 심장이 하얗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문 두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방으로 물러가시도록 하세요. 약간의 물만 있으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손쉬운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굳건한 의지를 잃고 계십니다. 저 손에 또 물을 들고 있어요. 저곳으로 가려보세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초라한 것으로 망연자실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느니 차라리 망연자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낫겠소. 그렇게 물들여 덩컹하게 깨어있더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맥베스 도파민 완전 진짜 쩌는데요? 너도 점점 고전이 좋아지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베스 부인 너무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도 그렇지 자기 욕망 때문에 남편을 살인자로 만드는 법이 어딨어요? 남편이면 다행이게.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있다. 네?
하신다고 같던데요. 저도 케이트 백작부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막상 영토를 분배하는 바닥에 이르고 보니 어느 공작을 더 아끼시는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두 영토는 똑같았으니까요. 저울로 잰 듯이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어느 공작을 더 아낀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클루스터, 예, 폐하. 프랑스 왕과 버건디 궁의 접대를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폐하. 이제 나의 은밀한 비밀을 말하겠다. 지도를 이다오. 알다시피 나는 왕국을 이미 3등분 해놨다. 이제 늙은 몸에서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고 젊고 활기찬 자에게 국사를 맡기고 싶어서다. 죽을 때까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사위 콘월과 알바니 두 사람 다 내 맘에 꼭 든다. 나는 오늘 두 딸이 차지할 지참금을 발표할 결심이다. 이렇게 해두면 후일에 싸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은 내 막내딸의 애정을 서로 다투어 차지하기 위해 이 궁전에 구운차 장기 체류하고 있는데 오늘 그 회답을 듣기로 되어 있다. 자, 내 딸들아, 나는 오늘 통치권과 영토의 소유권과 국사의 근심 걱정을 몽땅히 안도할 작정으로 있는데 너희들 중 누가 나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느냐? 말해다오. 성품이 좋고 공로가 큰 딸에게 제일 큰 재산을 양도하겠다. 고뇌를 내가 맏딸이니 제일 먼저 말해보아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실력보다도 무한한 공간보다도 자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하신 어머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영예로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자식된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서 어머니로서 여태껏 받아본 적이 없을 최대의 사랑으로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경계선 안에 이 선에서 여기까지 그늘진 숲풀과 기름진 들판, 물고기가 넘실대는 이 강물, 그 주변의 넓은 목장을 너에게 주마. 이제 이곳은 영원히 너와 알바니의 후손들 것이다. 내뿜는 숨결이 초라해질 만큼의 효성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상의 사랑으로 저는 어머님께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나 코델리안 뭐라고 말하면 좋다.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아니야, 잠자코 있자. 코너레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둘째 딸 리건도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네, 어머니. 저도 언니와 같이 한마음 한뜻심으로 제 효심의 값어치도 언니와 같은 줄로 압니다.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만 언니가 제 효심을 있는 그대로 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 이외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원수로 삼아 오직 어머님께 바치는 즐거운 사랑에서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고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엾은다. 코델리아 토레로구나. 어머님에 대한 내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 하지만 이걸 어찌 전달하지? 이 훌륭한 왕국의 나머지 광대한 3분의 1은 넓이로나 가치로나 결코 고넬에게 준 것 못지않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마. 막내이긴 하나 언니들 못지않게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코델리아. 포도 밭을 많이 가진 프랑스 왕도, 기름진 목정을 거둔 버건디 공도 너의 애정을 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마는 언니들에게 준 땅보다도 더 큰 세 번째 영토를 너의 소유로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다고? 네,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보라. 불행하게도 저는 제 진심을 입 밖에 낼 줄 모릅니다.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효성을 다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델리아! 어떻게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너의 행운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 다시 말해보라. 어머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답례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어머님께 복종하고 어머님을 사랑하며 어머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언니들이 어머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어째서 남편을 얻었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제 배우자의 주인께서 아마도 제 애정과 관심과 의무의 반을 빼앗아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언니들 같은 그런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 마음이 진심이냐? 그렇습니다. 그토록 어린 내가 어떻게 그토록 옹고집일 수 있단 말이냐? 어리긴 해도 진정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 내 진정을 지참금으로 삼아라. 태양의 거룩한 광채에 맹세하여 어둠의 여신 헤커트와 밤의 신비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고 박탈하는 천체의 모든 작용에 맹세하여 나는 지금부터 어미로서의 관심과 혈연 관계를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를 생판 타인 취급하겠다. 폐하!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육진까지도 먹어치운다는 저 시디아의 야만이니 지금까지 나의 딸이었던 너보다도 더 가깝고 더 측은하게 생각되어 차라리 그를 도와주고 싶어지는구나. 폐하! 말씀을 거두소서. 닥쳐라 켄트! 딸애와 내 분노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한때 저 애를 가장 귀여워하여 저의 보살핌만을 받으며 내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썩물러 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내 마음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는 한 나의 안식처는 영원히 무덤뿐이겠구나. 프랑스 왕을 불러라. 누가 나겠느냐? 버건디 공을 불러라. 코널 공작과 알바니 공작은 두 딸에게 준 영토에다 셋째 딸에게 주려고 했던 몸까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코델리아는 자만심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만심 아무나 결혼하라고 해라. 나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와 왕권에 따르는 모든 혜택은 오직 두 딸에게만 물려주겠다. 나는 그대들이 나에게 마련해줄 100명의 기사를 거두리고 매월 그대들의 집을 번갈아가며 머무르고자 한다. 다만 여왕의 칭호와 자격만은 내가 보유하기로 하고 통솔, 수입, 그 밖의 집행권은 사랑하는 두 사위에게 넘겨주겠다. 그 증거로 이 왕관을 물려줄 터이니 번갈아가며 사용토록 하라.
폐하! 국왕으로서 항상 받들어 모시고 모친처럼 효성을 다 바쳐온 상관으로서 따르며 저희의 은인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았던 리어 여왕이시여. 활은 팽팽히 당겨졌다. 화살을 피해 섞어라. 차라리 쏘아주십시오. 화살촉이 제 심장을 꿰뚫어도 좋습니다. 폐 앞에서 제정신이 아니신데 캔트쯤 무엄하게 굴면 어떻습니까? 노왕이시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왕이 아부하는 자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진언하기를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왕이 위험이 섣불리 농락당할 때 명예를 존중하는 자는 모름지기 정직해야 합니다. 왕권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매사에 신중하시어 이 경솔한 처사만은 부디 중지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립니다만 막내딸이 막내라 해서 효성도 꼴찌에 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정성만 깃들여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빈 것이 아닙니다. 켄트, 목숨이 아깝거든 그만두어라. 이 목숨은 폐하의 적들에게 내던져진 담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폐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버려도 좋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리어 여왕이시여,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저를 폐하의 눈동자 한 복판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내 정령 아폴로 신께 맹세하여. 정령 아폴로신께 맹세하여 말하건대 폐하는 헛되이 제신들에게 맹세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못된 놈의 분수도 모르고. 칼을 빼십시오. 폐하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시면 제 목에서 소리가 나는 한 계속해서 폐하의 잘못된 소행을 지적해드릴 뿐일 테니까요. 듣거라 이 버릇없는 놈. 충절을 지키려거든 내 명령에 복종하라.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나의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변절자로 만들려 하고 있구나. 감히 건방지게도 나의 결정과 권위를 침범하려 하였으니 이는 내 전성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참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왕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너는 벌을 받아봐야 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닷새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그러나 엿새째가 되면 그 밉살스러운 등을 돌려 내 나라를 떠나도록 하라. 만약 열흘째가 되어도 그대의 추방된 몸이 내 나라 안에서 발견되면 그때 사형이다. 자, 가라. 조부신에 걸고 맹세하건대 이 결정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폐하, 안녕히 계십시오. 자유가 떠난 이 나라엔 추방만이 남는군요. 공주님의 생각은 그지없이 훌륭하였습니다. 제신들이 공주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인도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된 말씀이 실천되어 사랑의 말씀에서 좋은 결과가 생겨나기를 빕니다. 켄트는 이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려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도 그전처럼 뜻을 펴며 살아가겠습니다. 프랑스 왕과 버건디공을 이곳했습니다. 버건디공, 먼저 공에게 묻겠소만
그대는 내 딸애를 얻기 위해 프랑스 왕과 경쟁하셨소. 지금 저 애가 거기 서 있소. 저에게 딸린 것이라고는 내 노기밖에 없소이다마는 저 애의 마음과 그 자체만으로도 공의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저기 서 있으니 아내로 삼도록 하시오. 그런데 구혼 조건으로 지참금을 요구하라 하면 최소한 얼마나 요구하시려오? 국왕폐하, 폐하께서 하사하시는 것 이상을 바라진 않습니다. 또한 폐하께서 생각보다 적게 해주시리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고귀하신 버건디고 저 애가 나에게 귀중한 존재였을 때에는 그만한 재산을 주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저 애의 가치가 하락하였소. 어떻소? 그래도 좋다 하면 저 아내를 아내로 삼으시오.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애는 결점투성이요 친구도 없소. 짐으로부터는 오직 미움만을 사서 짐의 저주를 지참금으로 얻었고 나는 저애 완전히 남이 되기로 맹세까지 하였소. 저 애를 아내로 삼으시겠소? 아니면 단념하시겠소? 폐하, 매우 죄송한 말씀이오나 그런 조건으로는 혼담이 성립될 수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단념하시오. 맹세하였수만 저의 소유물은 내가 말한 그대로요. 국왕이여, 나는 그대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배반할 수가 없소. 따라서 내가 미워하는 딸애와 결혼해 주십사고 청할 수가 없구려. 그러니 저 인정머리라고는 한 푼도 없는 창피스런 내 딸애와 결혼을 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구려. 참으로 해괴한 일이군요. 이제껏 폐하께 최고의 존재였고 찬양의 대상이었으며 요령의 위로였던 착하고 사랑스러운 공주께서 순식간에 큰 죄를 저질러 애후의 옷자락을 10겹, 20겹 뜯겨 빼앗기시다니 실로 그 죄목이 심각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폐하께서 이제까지 보여준 애정이 허물투성이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허나 공주께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폐하, 부탁입니다. 부디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 혀끝으로 놀리지 못합니다. 제 결정은 바로 그것이죠. 제가 어머님의 총애를 잃은 이유가 나쁜 결점이나 살인, 부정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갖고 있지 않을수록 훌륭한 것, 늘 애걸하는 눈짓과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그런 혓바닥, 그런 허울 좋은 언변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디 고려해 주십시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차후의 문제다.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어. 그뿐입니까? 마음속에 하고픈 얘기를 그대로 간직한 것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버건디공, 이 공주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핵심에서 벗어나 다산적으로 흐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오. 그녀와 결혼하겠어? 그녀의 지참금은 그녀 자신뿐인데. 폐하, 당초에 제의하신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거라도 주신다면 코틀리아 공작을 버건디 공작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맹세했소. 결심은 이미 굳었소. 매우 죄송합니다. 국왕을 읽다 보니 남편까지 읽게 되었군요. 버건디공은 그 입을 다무세요. 재산이 탐나 결혼한다는 사람에겐
저도 시집갈 생각 없습니다. 넬리아 공주,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가난함으로 더욱 풍성하고 버려짐으로 더욱 소중하고 경멸받음으로써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그 미덕을 제가 이 두 손으로 꼭 붙잡겠습니다. 버려진 것을 주었는데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만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코델리아 공주 당신에게 제 사랑은 불꽃이 되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왕이시여, 지창금도 없이 내팽개친 당신의 딸 코델리아 공주를 지금부터 우리나라 온 백성의 프랑스 왕비로 삼겠습니다. 저 둘러대기 잘하는 버건디 옥탄 같은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우리 코델리아 공주를 절대 제게서 사갈 수 없을 것입니다. 코델리아, 이 사람들은 불친절하지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비록 이곳을 잃었지만 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왕이여, 그 애는 당신 것이오. 당신 것으로 삼으시오. 나는 저런 딸에는 필요 없을 뿐더러 앞으로 저의 얼굴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자, 가주시오. 우아하고 사랑에 넘치는 축복의 말도 나는 해줄 수가 없소. 버건디공, 자, 갑시다. 넬리아, 언니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오. 어머님의 보석인 두 언니들, 저 코델리아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겠습니다. 언니들의 사랑됨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동생으로서 언니들의 결점을 낱낱이 든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부디 어머님께 효성을 다하여 주세요. 말로써 다짐된 효도에 부디 어머님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 어머님 눈밖에 나지만 않았더라도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누누이 들어가서 설명할 것도 없다.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나 힘써라. 너는 그분의 자선행위 덕에 구제되었어. 너에게 부족한 것은 복종이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공경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지 뭐니? 때가 되면 술체급을인 위선도 분명 천하에 폭로될 것이며 악을 숨기고 있는 자도 언젠가는 참피를 당하게 될 거고요. 안녕히들 계세요. 자, 갑시다, 공주. 우리 둘과 직접 관계에는 여러 가지 해둘 얘기가 있다. 어머님은 오늘 밤 이곳으로 돌아오시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겠죠. 먼저 언니한테 가실 거예요? 다음엔 우리 집 차례고요. 나이 탓에 망령이 심하셔. 우리가 본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어머님은 언제나 막내 동생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쫓으시다니 너무하셨어.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흐리신 게죠. 당신 자신에 관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셔요. 정신이 온전했을 때도 성미는 급하셨어.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고약한 버릇들 뿐만 아니라
노년의 허약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성민들까지 그 망령들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된 셈이지. 피문진 백작부인을 추방할 정도로 심술궂은 망령이 우리에게도 벼락처럼 닥쳐올 테죠. 프랑스 왕과 어머님의 작별인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짝이 되어야겠다. 만약 어머님께서 지금과 같은 망령들인 태도로 위세를 부리신다면 이번에 유산으로 주신 영토도 껍질스러워질 게다. 그 점에 대해선 더 생각해봅시다. 무슨 수를 쓰긴 써야겠어. 그것도 빨리. 선생님, 이러긴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아니 어떻게 욕망 때문에 자식을 내쳐요?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엔 더한 일도 많아. 이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럼 사랑이 왜 이렇게 잔인하죠? 누군가에게 사랑은 소유였으니까. 사랑한단 말에 늘 너는 내 거야가 숨어 있는 거지. 사랑은 결국 질투와의 싸움이야.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운 거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함께하니까?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오직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아내에게 상처를 낼 수는 없다. 눈보다 희고 대리석보다 미끄러운 아내 얼굴에 상처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살려둘 수는 없는 일. 만일 살려준다면 다른 남자들을 또 배신할 것이다. 우선 이 촛불을 끄고 다음에 생명의 촛불을 끄자. 생명의 빛, 정교한 대자연이 창조한 아름다운 빛이여. 나는 한 번 꺼지면 다시 켤 수 있다는 저 프로미디아스의 불을 찾아 어디를 헤매야 좋겠다는 말인가? 장미는 한 번 꺾이면 살아날 길이 없다. 영영 시들어버리고 만다. 가지에 매달렸을 때 향기를 맡아보자. 아, 이 향기로운 입김. 정의의 사도가 이 냄새를 맡는다면
칼을 부러뜨리고 싶을 거다. 또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다. 이처럼 아름다우면서 이처럼 죄 많은 여자가 또 있을까? 눈물을 참을 수 없구나. 그러나 이 눈물은 잔인한 눈물. 이 눈물은 성스러운 눈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신의 채찍이다. 눈을 뜨는군. 누구예요? 당신요? 그렇소, 데스데모나. 어서 주무세요, 여보. 밤기도는 올렸소, 데스데모나. 네, 여보. 아직도 신의 용서를 안 받은 죄가 있다니 지금 곧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러세요, 여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빨리 해요. 잠시 거닐고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가 없는 죄를 죽이고 싶진 않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싶진 않소. 죽이신다뇨? 그렇소. 아, 하나님, 총을 베푸소서.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빌겠소. 그러시다면 설마 절 죽이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 겁이 나요. 눈을 그렇게 굴리실 때는 의뢰 무서운 결심을 하시니까요. 왜 무서울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어쩐지 무서워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라고. 제게 죄가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 그 때문에 넌 죽어야 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신다뇨? 아, 또 아랫입술을 깨무고 계시네요. 몸을 부르르 떨고 계신 것을 보니 무슨 무서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감이 들어요. 하지만 설마 한들 절 죽이진 않으실 테고. 그게 다물어! 네, 그러지요. 왜 그러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다 손수건을 당신에게 줬어. 그걸 당신의 캐시오에게 줬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세요. 깜찍한 거사. 잘 생각해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돼. 넌 죽음의 침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 아직 죽진 않았어요. 곧 죽게 된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죄를 털어놔. 하나하나 맹세를 하고 방패막이를 한데 소용없다고. 취소할 수는 없어. 당신은 죽는 거다. 아, 신이여, 이 몸을 그거 살펴주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 아멘. 그럼 당신도 절 지켜주십시오. 전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캐시오를 사랑하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요? 단지 보통 생각으로 그분에게 호의를 느꼈을 뿐이에요. 선물 같은 건 준 일도 없어요. 그자가 내 손수건을 가진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앙큼 떨지 마! 당신은 내 마음을 돌로 만들 셈이냐? 나를 단순한 산자로 만들 셈이냐? 난 그 손수건을 봤어. 그 사람이 어디서 주웠겠죠. 전 절대 준 일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벌써 다 말했어. 뭐라고요? 당신을 소나기에 넣었다고. 어떻게요?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천만에 그의 이름이 굳어져 버렸어. 충실한 이하로가 처치해버렸거든. 아, 무슨 예감이 떠오른다. 역시 그 사람 살해됐군요. 그놈의 머리칼 하나하나마다 목숨에 붙어있어. 그걸 다 죽인다 해도 이 사무친 원한을 풀기에 너무 모자라. 그분은 계략에 걸렸군요. 저도 이제 파열이군요. 닥쳐 내 친구야! 내 앞에서 그놈 때문에 눈물을 흘려? 절 쫓아내셔도 좋아요. 죽이는 것만은 마세요. 그만둬 이 내 친구야. 죽이는 건 내일로 하고 오늘 밤만은 살려주세요. 꼴도 보기 싫다. 한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보니 당연히 취소할 수 없어. 한마디 기도 올릴 동안만이라도요. 할 수 없어.
없어. 주인님, 열어주세요. 주인님, 주인님. 저건 무슨 소리야? 아직 죽지 않았는가?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비록 잔인한 짓을 했을 망정 오래 괴롭히고 싶진 않다. 이것으로 됐지. 됐지. 장군님, 절 좀 보세요. 누구야? 장군님, 여쭤 말씀이 있습니다. 에밀리아인가? 곧 열어주마. 키시오가 죽었다. 동굴아 알아봤겠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구나. 무덤처럼 고요하다. 저 여자 들어오라고 할까? 괜찮을까? 저 여자가 들어오면 나의 아내한테 말을 걸 거다. 나의 아내, 나의 아내라니. 나한테 아내는 없어. 못 견디겠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구나. 지금이라도 굉장한 월식이나 일식이 일어나 이 지구도 천지이변에 소스라치게 몸을 떨면서 입을 딱 벌릴 것만 같구나. 주인님, 여쭤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해졌군. 들어와 에밀리아. 잠깐 기다려. 곧 열어줄 테니 휘장을 쳐놔야지.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주인님, 지금 저기서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지금 금방이요. 캐시오님이 로더리고라는 베니스 청년을 죽였대요. 로더리고가 죽었어. 그리고 캐시오도 죽었고? 아니요, 캐시오는 죽지 않았어요. 캐시오는 안 죽었다고. 아불사, 살인이 빗나가는 거야. 달콤한 복수가 나무 아미탑을 이랬군. 그래. 억울하게 살해됐어. 주인님, 저 소리는 뭐? 저 소리라니? 이건 틀림없이 아스마님 목소리예요. 주인님, 저 들어가. 왜 그러세요, 주인님?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주인님. 비켜주세요. 아스마님. 아스마님. 아스마님! 아스마님,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데스데모나님, 아스마님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네? 죄가 없는데도 죽는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제가 한 짓이야. 잘했어요. 시청자 스파님께 잘 말씀드려요. 아, 잘했어. 아스마님, 아스마님 일어나세요. 아스마님, 아스마님 안 돼요. 아스마님 안 돼요. 이봐. 그 여자가 어떻게 살해됐다고 하는 거야?
했어요. 내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다고 그랬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사실대로 보고하겠어요. 그 여자 거짓말쟁이다. 불꽃이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다. 그 여자를 죽인 건 나야. 그렇다면 아씨마님은 더욱더 천사시고 당신은 사악한 악마예요. 그 여자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 개집이었어. 바람둥이였어. 아씨마님을 그렇게 모욕하시다니 당신은 악마예요. 물거품처럼 들뜬 바람둥이 개집이었어. 당신은 참 분별력이 없어요. 아씨마님이 바람둥이라고요? 이렇게 천사같이 정숙한 부인이셨는데? 캐시오하고 정을 통해서 네 서방에게 물어봐! 만일 무턱대고 이런 짓을 했다면 내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좋다. 네 남편이 잘 알고 있다. 제 남편이? 네 남편이 아씨마님을 바람둥이라고요? 그래. 캐시오하고! 만약 이 여자가 정숙한 아내였다면 설령 하늘이 순수하고 완벽한 보석으로서 별의 세계를 나를 위해 만들어준다 해도 난 아내와 바꾸지 않았을 거다. 제 남편이? 그렇다. 최초에 내게 기쁨해준 건 이 서방이었다. 충직한 사람이니까 행실이 부정한 건 창자가 늙으려 참지 못한다고 말이다. 제 남편이! 여러 번 말할 이렇던데야. 네 남편이라고 했다. 아씨마님 약한 계략의 사랑을 이뤄낸 거예요. 제 남편이 아씨마님의 바람둥이라고요? 그 사람이 네 남편이 그랬어. 그 뜻을 이제 알겠느냐? 내 친구요. 이 서방이 충직하고 충직한 이하고가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간악한 영혼은 속속히 썩어 문드러져라. 어떻게 그따위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씨마님 무슨 더러운 남자를 때문에 살짝 살아가셨을까? 뭐야? 식성이 풀리도록 실컷 계약질해봐요. 분에 넘치는 분의 해코지한 당신은 천당각이 다 틀렸어요. 잠자코 있지 못해. 그래야 이룰 걸. 저리 찌려면 해보세요. 인상 가슴이 아플 순 없으니까. 정지, 멋지게 괜찮아.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따위 칼을 무서워할 줄 알아? 당신이 한 짓을 5천 알 떠들어대는 거야. 죽이고 싶어서 가서 죽여봐!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무슨 일이야? 장군! 그러니까 막지 왜 시끄러워? 참 잘했어. 잘하시구려. 당신도 다른 사람의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됐으니. 여보, 당신도 사내대장 그러면 이 악한을 내 앞에서 면박 줘봐요. 글쎄 아씨마님이 감동했다는 걸 당신한테 들었다잖아요. 당신 그럴 리 없죠. 당신 그럼 악당 아닐 거야. 어서 말해봐요. 답답해 죽겠어요. 난 생각한 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 내용은 장군님 자신도 그대로 시인하시더군. 하지만 아씨마님 행실이 부정하다고 말씀했나요? 했지?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무서운 거짓말을 해요? 네, 맹세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씨마님이 캐시오하고 간통을 했다고요? 지금 캐시오라고 했죠? 왜 이 옆에 내야 캐시오하고 너 입 조절되지 마. 입 닫을 수 없어요. 더들어대구나. 아씨마님은 이 침상에서 살해당했어요. 당신이 그딸 말을 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거예요. 아니야. 다들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이가 전적으로 사실이니까.
이런 회개한 변이 있나? 끔찍한 일이라고. 그래 이건 악독한 계략이야. 그래 이건 악독한 계략이야. 악독한 계략. 이제 생각이 나는군. 아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어. 그래도 계신 적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지? 슬펐어 죽고만 싶어. 어떡해 너무해. 아니 미쳤어? 그냥 집으로 가지 못해?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남편 말을 쫓는 게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전 지금 못하겠어요. 이거 봐요. 난 다시 집으로 안 가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분을 죽였어. 아니 저 여자는 간통을 했어. 총무님, 여기 당신의 지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 숨을 끊어놓았죠. 물론 끔찍하고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엾은 데스데모. 이하고 씨께서 먼저 돌아가신 게 정말 다행이다. 네 결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시오. 종시 비탄한 나머지 목숨을 끊으셨다. 만일 더 사시어 이 꼴을 보셨다면 무슨 짓을 저지르셨을지 몰라. 필시 그분 곁에 있는 천사들마저 저주하며 떠밀어 버리시고 지옥으로 떨어지셨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불쌍한 일입니다만 이 여자 캐시오하고 추잡한 짓을 수없이 해온 것을 이하고가 잘 알고 있습니다. 캐시오가 자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사랑의 표시인 첫 선물로 준 물건을 내욕의 대가로 간본 놈에게 준 것입니다. 그놈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요. 손수건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께 드린 유품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쩌면 좋아. 그 손수건은 내가 아버지 다치지 못해? 말하고 말 거야. 하고 말고 나한테 닥치라고? 어림없지. 무슨 폭풍처럼 거침없이 나팔을 밑에다. 하늘이건 사람이건 악마이건 이 땅을 하고 통을 쳐할 거야. 아버지지 말고 순순히 집으로 가. 나 안 가. 이 무지렁이 바보 뭐야. 네가 말할 손수건을 내가 주워서 남편한테 줬어.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하도 추근추근하게 얹혀달라고 졸라대서 말이야. 저 육실의연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 손수건을 캐시오의 여자도? 닥치도 않은 소리. 내가 주워서 남편한테 줬다. 니명 거짓말 말아. 칼을 물고 엎어질 일이라도 거짓말은 안 한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치살이다. 지질이 못난 인간한테 저런 훌륭한 부인을 어쩌면 그럴 수가! 바람 머리를 박살내줄 하늘에 벼락 말고 돌은 없는가. 가라. 너라고. 에밀리아가 쓰러졌다. 이하고가 제 아내를 찌르고 도망쳤어. 아니 에밀리아. 말씀한 뼈를 눕혀주세요. 이 칼을 받아주시오. 무호의 의사 뺏은 겁니다. 문 밖에서 잘 지켜주시오. 무호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덤벼들면 차라리 죽여버리시오. 난 저 악당을 쫓아갈 테니. 난 용기마저 잃어버렸다. 분내기까지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가다니. 인간이 지녀야 할 명예마저 사라진 내가 무용을 자랑한들 무엇하리. 이제는 아무 미련도 없다. 아시마님,
그 노래는 무슨 전조였나 봐요.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전 백주처럼 노래를 부르다 죽겠어요. 모 장군님, 아시마님께서 정숙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사랑했어요. 잔인한 모원님, 전 참말만 했으니 천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 마음먹은 것을 얘기하면 전 죽어요. 내 칼이 또 하나 있을 거다. 이 보건 말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찬물로 두들겨 만든 칼이지. 여기 있군. 숙모님,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따위 짓을 하면 죽을 줄 알라. 넌 무기도 안 가졌어. 그럼 그냥 틀어박혀 있어. 이리로 들어오셔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맨주먹으로라도 대들 테요. 왜 그러나? 저는 한때 이 팔뚝과 이 멋진 칼로 당신 같은 사람이 한 가만히어 덤벼들어도 한 칼에 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쓸데없는 호언 장담이지. 누가 운명의 힘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이오. 제 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이젠 제 인생이 여러도 끝났습니다. 여기가 저의 목적지, 저희 최후의 항해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왜 제 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두려워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제 오셀로에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젠 자, 당신의 얼굴을 봅시다. 가엾은 당신, 속옷처럼 창백한 얼굴, 최후의 심판날, 당신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얼굴빛을 보기만 해도 내 영혼은 하늘에서 내팽개쳐져서 지옥의 아기들이 걸신스럽게 뜯어먹을지요. 싸늘하다 못해 차디 찬 당신의 정조도 그리할 거요. 자기 무도한 놈, 악마들이야! 이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를 채찍질하여 쫓아다오. 오직 바람 속으로 날 휘몰아 가다오. 유황불 속에 날 지글지글 태워다오. 거친 불바닥 속에 나를 깊숙이 넣어다오. 데스데모나, 죽어버린 데스데모나, 당신을 가꾸려.
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바퀴 돈 거지. 이상하다. 연극을 만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드네요. 그게 연극이지. 결국 다 사람 얘기야. 작가가 만든 아주 먼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말이야.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평소 같았으면 끝나자마자 수다 떨었을 텐데. 그러게. 근데 어쩌면 진짜 연극은 다음부터야.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사는 거. 정말 오늘은 좀 뭔가 다르네요. 조명이 꺼지고 나서도 아직 뭔가 남는 기분이에요. 그럴 거야. 결국 다 지금 한 얘기가 결국 다 우리의 그림자니까.